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뭐 이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거래소는 2054포인트, 2055포인트네요. 0.62%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567.94포인트, 0.17% 상승 중인데요. 여전히 기관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기관들과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죠.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각각 250억, 270억 가까이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관 애들은 오늘도 매도가 나오네요. 얘네들 참 뭐하는 짓거리인지 참 한심합니다. 700억 코스닥 2억 매도 나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약 330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 애들을 쫓아서 할 게 아니라 외국인 쪽을 쫓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 설치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PNT를 매수를 하셨어요. 8,03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PNT를 한번 볼게요. PNT를 좀 보시게 되면 2차전지 관련 섹터죠. 작년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떠한 종목군들은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짧게 받고 다시 상승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산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둘 수가 있겠죠. PNT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PNT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특허나 이런 부분들, 특허 출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기술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은 좀 있는 것 같고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PNT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좋아졌습니다. 그죠? 1분기 때 7억, 2분기 때 21억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 때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턴어라운드라고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적자가 기록했던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작년에 바닥을 치고 올해 이제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2014년도에 9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때 28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반기 때도 28억을 한다라고 하면 약 56억 정도죠.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되 8,03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10%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2차전지 쪽도 분명히 한 번쯤은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케이블 TV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죠. 뭐 테슬라 모터스 그때 집중 조명됐던 게 BMW 쪽도 얘기가 나왔었고 테슬라 쪽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함께 조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국내에는 전기차가 시범 운영되죠. 9월 달부터 시범 운영이 됐습니다. 택시에서 10대 정도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로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생활 속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관심을 좀 받을 때가 이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서서히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조금 손실권역이시지만 보유를 좀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뭐 7,3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좀 소량 늘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한 7,300원 위에 오게 된다라면 좀 단가를 추가 매수를 좀 10% 정도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8,500원짜리 대를 중기적인 1차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5자리 숫자가 될 겁니다. 10,000원이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이에요. 1,872원에 비중 20%. 참 사명은 좋습니다. 흥할 거랍니다. 자, 흥하해운을 좀 보시게 되면 한번 봅시다. 1,872원. 자, 흥하해운이 2,04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1,600원짜리대가 일단 깨지면 안 됩니다. 요 자리대가 전날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여기까지는 다이렉트로 내려올 겁니다. 얼마냐면 약 한 1,500원대, 1,500원대까지, 1,5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꼭 필히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87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나와줄 수 좀 있어 보이니까 일단 크게 욕심은 좀 갖지 마세요. 일단 2분기 실적을 볼까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작년에만 보더라도 괜찮게 나왔는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1분기 실적이. 그죠? 근데 2분기 때도 당연히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욕심을 갖지 말자. 청산가치가 1,800원대, PBR이 0.7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1,800 매수가 정도까지 일단 보시되,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겠죠?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지만 이 자리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매수가 부근. 그 자리대에 넘어가게 되면 2,000원 정도까지는 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좀 모험을 걸어보겠다 한다면 1,660원, 어제 저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1차 1,980원, 50원 요 정도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략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 매수하셨어요. 7,770원에 비중을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지바이오 한번 봅시다. 7,770원. 7,77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실적은 좋습니다. 2분기 때 실적 좋게 나왔어요. 3분기 때 실적도 아마 좋을 겁니다. 자회사인 마니커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3분기 때 매출을 좀 잡힙니다. 그렇다면 3분기 때 실적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한류열풍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먹거리 쪽에서도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봤던 거 기네스 펠트로인가요? 영화배우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 나는 한국 문화를 상당히 좀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하면 대중 목욕탕을 가죠. 목욕탕도 자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먹거리에서 생활 습관까지도
문화까지도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뭐 삼계탕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시장에 진출이 성공을 한다면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8,000원대에서 매도할 생각을 하시지 이 이하권역으로 빠진다라는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요. 좀 여유 있게 좀 보신다라면 아마도 10,000원 정도 때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 모빌리언스예요. 11,1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최근에 조금 과거에 안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전자결제, 결제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일단 2분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는데 3분기 때 실적도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단기적인 큰 폭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편 결제가 나오면 뭐 카카오에 이어서 뭐 라인도 뭐 진출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상당히 좀 냉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 싶거든요. 고점 자리대가 서서히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쐐기형의 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1,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셨다가 적어도 12,000원대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때까지 조금 보유를 해보자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0,000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삼성물산이네요. 29,000원에 비중 70%라고 하셨는데 단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정말 29,000원인가 싶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문자가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인데요. 2만원대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자리대에 매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고 있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박스권적으로 좀 보일 거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8만원 정도 때까지 일단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8만원 정도 때 가서야 일단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볼지,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블 CNC예요. 32,25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에이블 CNC 한번 봅시다. 자, 에이블 CNC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못 오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제닉이라는 종목도 있겠죠. 왜 못 올라갈까요? 실적입니다. 실적. 적자예요, 2분기 때도. 근데 얘가 왜 올라갈까요? 아시아 게임이잖아요. 아시안 게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수들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 플러스 내수주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아시안게임이에요. 아시안게임. 춘절 연휴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봐야겠죠. 뭐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상당히. 근데 한국 굴마며 아모레지며 뭐며 코스맥스며 다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코리아나 올라가, 한국 화장품 상한가. 그러니까 얘도 야, 얘 한번 올려보자.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이거 3분기 때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이건 까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크게 욕심을 부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31,500원대 중반 가게 되면은 한번 차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28,000원 깨지면 다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져가 보시는 전략. 그렇게 된다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기 박스권대인 3만원대 후반까지는 보이는데 거기까지 좀 제시해 드리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 33,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목표가를 그 정도로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대미포 12만, 네. 잠시만요. 12만 7천 원에 들어갔거든요. 비중은요? 20% 됩니다. 20%요? 네, 20%. 네, 20%. 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 전망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아,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네네네. 때문에 이제 보시고서 들어가신 거세요? 네네. 그럼 혹시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실적은 혹시 확인해 보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걸 보고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걸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보셨죠? 저기, 그 리포터에 나온 걸 좀 봤거든요, 방송. 네. 그럼 혹시 HTS에서 나오는 그 실적, 현재 실적을 확인하셨나요? 그건 제가 잘. 안 하셨죠? 네네네. 네.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새빨갛죠? 새빨갛죠? 네네. 2분기 때 2,500억 적자, 당기순이익 2,000억 적자, 3분기 480억 적자, 당기순이익도 400억 적자. 예상됩니다. 아직 아니죠? 예. 그죠? 자, 그래요. 그럼 요건 넘어갔어요. 근데 조선주 중에 전 현대미포조선을 제일 탑픽으로 꼽습니다. 네. 꼽는 이유는 세계 최대 엔진 생산 기업이 만디젤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만디젤이라는 기업,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에코십 부분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예.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수입은 싸게 할 수 있는데 수출은 부담스럽죠. 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받아서 내보내는 거죠. 안 좋겠죠. 예. 그죠? 자, 매도할 자리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126,500원이세요. 일단 이거 길게 끌고 가신다면 뭐 13만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라면 장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그냥 중기 정도로 봤습니다. 중기 한 올 연말 정도? 연말 안에. 단기죠, 그럼. 네. 네, 단기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라고 본다면 저는 매수 포인트 잘못됐다고 보는데 일단 20%세요. 20%시면 12만원 초반권역까지도 일단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3만원대 후반 정도? 13만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수급이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죠? 네.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장기 포지션, 롱텀 포지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어머님이 이 종목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선택은 잘못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겠다면 내수 섹터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중장기도 많이 가지고 간다 하면은. 네, 중장기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 연말은 넘겨야겠죠. 내년까지도 보셔야겠죠. 내년 정도까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 정도가 된다면 1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문자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정보를 매수하셨어요. 7,600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성정보를 한번 볼게요. 7,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인성정보가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킹 시스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원격 진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마 이 두 가지가 접목된 게 이 헬스케어 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오고 있죠. 잠깐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작년에 70억 정도 했는데 올해 80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2분기 때 영업 적자가 좀 났습니다. 11억 정도 적자가 났고, 그럼 지금 적자, 상반기 때는 적자로 다시 돌아간 그런 모습이죠. 여기 부분들 때문에 탄력이 조금 다소 둔화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한 3분기 때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500원 정도 때, 6,500원에서 뭐 8,000원대 중반, 이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금일 보니까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먼저 치고 나가게 된다면은 다시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간간히 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6,500원짜리 때만 깨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 자리에 갭이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 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자리대가 약 5,900원짜리거든요. 그 자리대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6,5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7,600원짜리대 하셨으니까 일단 8,000원대, 일단 단기적으로 8,000원대를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성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0원짜리대는 충분히 넘어갈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8,000원 부근 언저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로 보셨다라면 10,000원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모 화학을 매수를 하셨어요. 7,850원에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코스모 화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보시게 되면 자, 역배열이죠.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지금 들어가셨다가는 상당히 소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 때 뭐 2차전지 쪽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좋게 나왔나요? 실적도 안 좋아, 차트도 역배열이야, 안 좋죠? 네,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저라면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크게는 못 잡아드릴 것 같아요. 한 6,400원, 6,500원 정도 오게 되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파워로직스예요. 5,2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5,200원짜리 때예요. 똑같죠? 5,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손실이 조금 되십니다. 잠깐 실적 한번 보죠. 얘는 2분기 때 적자로 좀 전환됐네요.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18억. 근데 올해 1분기 때 32억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벌어들였던 거를 한 분기 만에 진행을 해버렸네요. 일단 이 종목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IT 쪽이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000원대 정도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4,1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되,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좀 되시니까. 일단 4,1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있죠? 아시안게임. 이미 이 아시안게임에 대한 얘기들은, 지난번 강연회 때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9월달 이슈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시안게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내수 섹터입니다. 라는 것들. 중국 시장 아시안게임입니다. 근데 그게,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하고 다시는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화장품, 그 다음에 뭐 밥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있죠? 카지노, 여행, 호텔, 뭐 이런 것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각 안 나시죠? 먹거리 있죠? 음식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한류, 엔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원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요들 종목군들 중에 많이 올라간 것들 일단 부담스러우니까 빼고 바닥 다지고 나서 이제 올라서는 종목군들이 있네요. 그런 종목군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공개방송 광고는 보셨죠? 그래서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오늘도 장중 공개방송이에요. 오후 3시까지 진행하니까요. 샘플러스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드렸는데 어제 종목들 괜찮았습니다. 제안드린 종목군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상담도 받으시고 종목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